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 앞으로 파이코인이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파이 네트워크는 얼마 전에 상표가 제대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3월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의 상표가 등록됐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코머셜 해카톤이 시작되어서 3월 3일까지 이제 해카톤을 하게 된다면 3월 3일 이후에 3월 5일 또는 3월 14일 파이데이 이럴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될지 항상 궁금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가는 길이 암호화폐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제가 리플과 스텔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텔라는 이제 솔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반면에 리플에도 새로운 어떤 소식들이 좀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리플은 소송 때문에 몇 년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온 그런 기간 동안 이런 블록체인과 기반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왔고, 비즈니스의 한 90%는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 오지 않다가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은 리플 페이먼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송금 라이선스 관련 제품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뉴스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플에 해킹 당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큰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리플 시스템 자체의 해킹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해킹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리플의 소식이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각 거래소에서는 투자 유의 이런 내용까지도 하고 상패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그때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창업자의 개인 지갑에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나와서 한 XRP 한 2억 개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리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리플 창업자의 개인 해킹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은 리플에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던 기술자가 했던 말은, 이렇게 크리스 라슨 이런 분들은 대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왜 멀티시그의 월렛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중 서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취급하지 않아서 이런 해프닝이 났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염려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중 서명이 일상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레저의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 AMM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 AMM 도입을 위한 XLS30D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이제 리플의 커뮤니티사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XRP 보유자들에게는 소극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면 이제 패시브하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2월 14일 날 시행하게 된다고 하니까 2월 14일은 아마 발렌타인데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서 XRP 레저의 덱스는 그동안엔 수동시장 조성이라든가 오더북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동 시장 메이커 기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클레이톤 클레이 스왑을 이제 옛날 많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게 클레이 스왑을 통하면서 디파이가 왜 필요하다. 이런 디파이 시스템만 있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아직도 이런 디파이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AMM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쓸 정도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의 미래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디파이가 이렇게 쉽게 성행하게 되면은 기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열심히 싸워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디파이가 되면은 이런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이런 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맡기두게 되면은 그거로 해서 암호화폐 자체는 가격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미래 금융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XRP의 레저에서 AMM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에도 이런 디파이 기능이 들어갈 테니까 미리 XR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국가 부채가 이제 증가세가 아주 과열화되어 있으니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인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때는 비트코인을 더 사둬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그 피터슨 재단 여기는 이제 미국 재정 건전성을 옹호하기 위한 초당파 그런 재단입니다. 이런 재단에서 미국 1인당 10만 달러 이상의 그 재정 문제 34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게 이것이 점점 이제 2024년도에도 한 5천억 달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20% 이상이 되어서 이럴 때는 이제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더 사둬야 한다. 이러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금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친구는 자기는 비트코인을 이제 최근에 5개를 더 샀다고 하면서 곧 한 2억 정도 이제 갈 것이다. 이런 가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가격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가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ETF 등 여러 암호화폐 주식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한 230만 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들도 이와 같은 미국의 부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해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권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서 홍콩 자산운용사 하베스트가 홍콩에서 이제 첫 현물 BTC ETF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다. 뭐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춘제 중국의 설 이후에 홍콩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어떤 큰 변화를 예상을 뛰어넘는 투자 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는 내용은 베트남 벤처 캐피탈 회사의 보고서를 언급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 투자자의 한 33%가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고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 58.6%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중국, 태국,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10개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5,268명을 대상으로 참여한 참가자의 70% 이상이 암호화폐가 자산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암호화폐가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중국은 그동안 금지시켰던 것을 얼마 전에는 이제 암호화폐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이미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2025년이면은 이렇게 자금 세탁 방지가 규제화되어서 오픈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뉴스가 나왔는 게,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이제 디지털 루블을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7개 은행이 추가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뉴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13개 은행에서 17개를 더하면 약 30개 은행이 이제 참여하고 있고, 이미 이제 작년 7월에 디지털 루블 도입을 하기 위해서 푸틴이 이제 서명을 한 이후로 디지털 루블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하기 위한 거지 현금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현금을 없애기 위한 디지털 루블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는 국가 간 결제에서 암호화폐 사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우호적인 국가 간 결제에서 CBDC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제재와 또 다른 제재를 우려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과 대체 결제 방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독일의 2대 은행 올해 개인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시범 지원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제 DZ 은행이 연내에 1차 협력 은행 그룹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시범 단계에 돌입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과 기타 여러 암호화폐를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독일의 은행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암호화폐 기업 메타코, 여러분들 이제 메타코를 하면은 리플이 3,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그 메타코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디지털 자산 수탁 및 자동화 플랫폼 하모나이저를 통해 지금 협력을 하도록 한다. 이 메타코와 하모나이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메타코하고 협력하고 있는 은행들은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HSBC라든가 그 필리핀의 유니언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메타코하고 협력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주로 하모나이저를 활용해서 이런 그 디지털 자산 수탁 및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리플이 그동안 해외의 90% 이상의 비즈니스는 해외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리플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고 나면은 그 리플의 인프라하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16Z 공동 설립자 크리스 딕슨, 이 크리스 딕슨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이 크리스 딕슨이 포브스하고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우리에게 관심을 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봅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그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을 압도하는 7개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주로 이제 주도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정보의 감시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것은
오늘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다. 잘못 인식하고 있다. 잘못 인식하게끔 기존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미디어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두에 공개되고 위조와 위어 임의 변경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기에는 이게 나쁜 수단이다. 그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쓴다는 것은 이건 거의 뭐 위조가 불가능한데 이런 걸 쓰겠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은 나쁜 행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암호화폐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데,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제 규제 불확실 때문에 나쁜 행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되는 이런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를 이제 크리스 잭슨이 얘기를 했고, 또 이 양반이 얘기했던 거는 지금은 암호화폐가 아이폰처럼 초창기 단계에 들어가 있다. 아이폰이 초창기에 나오면서 여러 앱이, 편리한 앱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 보면은 지금은 암호화폐가 아이폰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엄청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이폰에서 다른 폰으로 자꾸 바꾸지 않는 게 여기 아이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폰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 새로운 앱들이 들어오니까 그동안 이제 PC에서 하던 일들이 이제는 거의 아이폰 앱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와서 정말 편리하게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암호화폐가 더 빨리, 더 편리하게 가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이러면서 파이코인이 지금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것하고 웹3의 선두주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곧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